이제 액세스 문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최신 기출용 5회 필요한 파일을 또 열어보십시오. 최신 기출용 5회 문제 파일 열어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아까 엑셀 기출했던 폴더 안에 있습니다. 파일을 정 못 찾겠으면 카페에서 여기 카페에서 실기 자료실에서 최신 기출용 5회를 다운받아서 압축 풀어보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파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최신 기출용 5회 액세스 파일이 열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지는 이거니까 또 PDF 파일로 보셔도 되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항상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가 먼저 3점짜리 5문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좌 목록 테이블과 회원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해놨네요. 네, 먼저 강좌 목록 테이블부터 완성을 해줘야 되겠네요. 강좌 목록 테이블에 강좌 코드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좌 목록을 디자인으로 열어보시죠. 거기에 강좌 코드 필드가 있습니까? 강좌 코드 필드를 기본 키로. 지금 강좌 목록 테이블을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으로 열었습니다. 좀 이따 회원 테이블도 열어서 할 거고요. 하여튼 다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작업하죠. 편집할 때는. 강좌 코드 열쇠, 요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좌 목록 테이블의 정원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도록 테이블 속성을 설정하는 거였는데요. 물론 이게 속성 시트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옆에 속성 시트 안 나와 있으면 이렇게 꺼내서 여기 정렬 기준에다가 뭐라고 적어도 되냐면은 정원의 내림차순이니까 정원의 DSC라고 그냥 정원 DSC 적으면 돼요. 근데 DSC 어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적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괜히 적다 실수하지 말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요. 데이터 시트 보기. 정렬하는 거는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하는 게 더 빨라요. 저장하시고 데이터 시트 보기 하면 저장하라고 하면 기본기 설정에서 저장하고 여기 정원에 요거 눌러서 정원의 내림차순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들어가게 돼 있어, 속성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냥 내림차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됐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디자인으로 오세요. 다시 디자인으로 와봐요. 그럼 여기 들어가 있지 않나요? 정원의 DSC라고. 뭐 강좌 목록 테이블명 뭐 적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지금 테이블. 강좌 목록 테이블이니까. 그래서 원래 이렇게 적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적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하겠죠. 네. 오름차순이면 뭐다? 오름차순이면 ASC, 어센딩. 배운 적 있죠? 오름차순. 오름차순은 근데 ASC도 안 적어도 돼요. 오름차순은 그냥 정원만 적어도 오름차순이 되거든요. DESC 내림차순은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적으려면. 디센딩이죠. 그 다음, 강좌 목록 테이블의 월 수강료 필드는 기본값이 많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내가 입력 안 해도 기본적으로 10,000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랍니다. 그럼 월 수강료 필드에 찍어놓고 새로운 레코드 들어가는 곳에 기본값으로 그냥 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럼 내가 입력 안 해도 이렇게 저장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를 했을 때 10,000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기본값이죠. 강좌 목록 테이블은 닫을게요.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고,
회원 테이블로 가야 되세요.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닫기 닫고 저장하라고 하면 저장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회원 테이블을 디자인으로 열어봅니다. 회원 테이블의 회원 번호 필드에는 다음과 같이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하고요. 앞에 두 글자는 영문 대문자, 뒤에 세 글자는 숫자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두 글자는 영문 대문자 두 글자로 들어가야 되고 뒤에는 또 숫자 세 자리가 반드시 또 입력되도록 해야 되고 그런 게 입력 마스크가 저번에 우리 배웠는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숫자의 필수 0, 선택은 9, 샵, 또 문자의 필수 L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런 적 있는데 선택은 물음표. 또 대문자로 변환하는 거는 크다. 소문자로 변환하는 거는 작다. 지금은 문제에서 앞에 두 자리가 영문 대문자 두 글자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크다 LL 이게 필요합니다. 소문자를 넣더라도 대문자로 딱 들어가도록 앞에 두 자리가 영문 대문자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했고 또 뒤에 또 이제 뭐 세 자리는 숫자 세 자리다 하면은 숫자도 반드시 들어가려면 필수로 해야죠. 선택들은 공백도 포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수들이 비워놓지 말고 무조건 다 채워라. 비워놓지 말고 다 채워라 하는 거죠. 999 이런 거는 공백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문제에서는 앞에 두 글자가 영문, 대문자, 그리고 뒤에 세 자리가 숫자 세 자리 반드시 입력되도록 그러면 이 회원번호 필드 찍고 하시고 입력 마스크에 가가지고 크다 LL 대문자 L로 가야 됩니다. 대문자 L 그리고 뒤에는 숫자 세 자리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빵빵빵 입력 마스크는 크다 LL 빵빵빵 그럼 테스트 해볼까요? 정말 되는가? 저장하시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데이터 시트 보기로 와가지고 여기 회원번호 쪽에 찍어봐봐요. 회원번호 쪽에다 찍어보면 앞에 두 자리는 아무리 내가 스페이스바를 띄우거나 뭐 숫자를 넣으려고 해도 앞에 두 자리는 안 되죠. 숫자 안 들어가고 문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소문자를 넣어도 한영키 눌러서 0으로 바꿔서 소문자를 넣어도 대문자로 들어가고 뒤에는 또 문자 안 들어가죠. 스페이스 안 되죠. 숫자만 한 자리가 들어가죠. 이렇게 세팅을 한 거죠. ESC 항상 그 입력한 거 취소해야 됩니다. ESC 두 번 눌러서 레코드 입력을 취소해 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설정한 거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또 회원 테이블의 이메일 필드에는 골뱅이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고 또 반드시 골뱅이를 포함하여 입력할 수 그 유효성 검사 텍스트 오류 메시지죠. 유효성 검사 텍스트도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이메일 필드를 찍고 회원 테이블에 이메일 필드에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반드시 골뱅이가 포함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원래 이메일은 골뱅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포함되도록 하는 거. 우리 배웠죠? 별표, 골뱅이, 별표 해주시면 됩니다. 별표, 골뱅이, 별표. 엔터. 그러면은 별표, 골뱅이, 별표. 엔터 치면은 앞에 라이크가 있겠죠? 별표, 골뱅이, 별표 해가지고 엔터를 치면 앞에 라이크 연산자가 붙죠? 음,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거. 골뱅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싶으면요. 이게 아예 반대말로 가고 싶으면 not을 붙이면 돼요. 앞에 not, like로 가면은 not을 붙여버리면
골뱅이 무조건 포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골뱅이만 빼고 다 된다 이런 거. 이런 거거든요. 낫을 붙이면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라이크는 항상 별표 이거 와일드카드 쓸 때 따라 붙는 연산자라 했죠. 액세스에서는 자동으로 붙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별표 골뱅이 별표 골뱅이가 반드시 포함돼야 돼 그런 뜻이고 요성음사 텍스트 오류 메시지에는 반드시 골뱅이를 포함하여 입력하시오. 마침표까지 정확하게 넣어주세요. 띄어쓰기나 뭐 맞춤표 안 맞으면 3점 날라갑니다. 이게 3점짜리 문제거든요. 아, 네요. 그렇게 해서 저장하고 닫을게요. 아, 그 저장할 때 뭐라 하겠네요. 이제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저장하면은 뭐라 하죠? 새 규칙에 맞는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문제에서 테스트 하십시오. 그런 말이 있지 않는 한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잘못 조건을 적어놓고 테스트하면 또 데이터가 바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하면 굳이 뭐 아니요 할게요. 테스트 하십시오. 뭐 그런 말 없죠? 아니요 하시면 돼요. 저장했으면 닫을게요. 아, 물론 테스트 해보고 싶으면 뭐 회원 테이블 더블 클릭 열어가지고 더블 클릭 열어서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파일을 닫으면 안 되죠. 네, 파일 닫으시면 안 되고. 네.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사람, 그 ESC 하시면 되고요. 네,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사람은 여기 왔을 때 골뱅이가 없이, 예를 들어 여기 골뱅이 없이 내가 입력했다가 이제는 이렇게 엔터를 딱 치면은 뭐 반드시 골뱅이를 포함해서 입력하라고 뜨잖아요. 네. 여기다가 뭔가 골뱅이만 넣으면 돼요. 골뱅이만 이렇게 넣으면은 네. 엔터를 회원번호 저기 기본키니까 입력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네. 잘 됩니다. 네. 이렇게 해보면 잘 됩니다. 네. ESC를 꼭 눌러서 취소하십시오. 아니면 레코드 삭제하시든지 잘못 넣었거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회원 테이블은 닫고요. 그다음 관계 설정하는 문제니까 회원 테이블은 반드시 닫아주세요. 회원 테이블이 지금 열려 있으면 관계 설정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거든요.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닫기. 아무것도 안 열린 상태에서 관계는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로 우리가 설정을 했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으로 갈게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테이블이 뭐죠? 테이블 추가 창을 불러서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테이블 추가를 불러서 필요한 테이블이 문제에서 얘기한 수강 신청 테이블,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이죠. 아, 또 있네요. 여기 수강 신청하고 또 강좌 목록도 연결해야 되는군요. 세 개가 필요합니다. 세 개가. 세 개의 테이블이 필요해서 수강 신청 테이블, 회원 테이블, 그 다음에 강좌 목록 테이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 세 개의 테이블을 아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서로 그 일치하는 필드끼리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수강 신청의 회원번호하고 회원의 회원번호하고 회원번호들끼리 드래그해서 넣을게요. 드래그해서 끌어서 넣고 참조 무결성 유지해라 하는 말 나오죠? 밑에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 그다음에 관련 필드 업데이트도 체크해야겠죠? 관련 필드 업데이트 뜻 아시죠? 기본 키의 값이 변하면 외래 키의 값도 변경되도록 설정하는 거. 이게 관련 필드 업데이트였죠? 왼쪽에 있는 게 변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같이 변하도록 해. 같이 업데이트 되도록 해. 그런 뜻입니다. 참조 무결성과 관련 필드 업데이트를 체크하고 관련 레코드 삭제는 삭제할 수 없도록 하시오. 했으니까 네. 관련 레코드 삭제는 체크하지 않는 걸로. 뭐 지워진다 해서 따라 지워지면 또 확인도 못 해보고 중요한 자료가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위에 거 두 개만 체크. 여기는 체크하지 말고 만들기.
보통 이런 식으로 맨날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아직 하나 더 있죠. 또 강자 코드끼리 여기 강자 목록의 강자 코드하고 수강 신청의 강자 코드도 강자 코드들끼리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넣든 뭐 반대로 넣든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업데이트 체크. 관련 라이프 코드 삭제는 삭제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만 체크 만들기. 그래서 이게 기본 키가 솔로인 게 계급이 높아요. 1대 M 관계로 이렇게 관계가 설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체를 아까 열어놓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실수로라도 이렇게 테이블을 열어놓고 하게 되면 테이블 이렇게 열려 있는데 내가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말이 뜹니다. 사용 중이므로 잠글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뜨는 것은 내가 실수로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그 테이블을 그 해당하는 개체를. 근데 그 관련 개체가 열려 있으면 참조 무효성 유지 이런 거 뭐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사용 중이므로 잠글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이 뜨게 되면은 그 테이블은 반드시 닫아주시고 안 되니까 그 열려 있는 개체는 반드시 닫고 아무것도 안 열린 상태에서 네. 관계만 열려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하셔야 되고 설정하셔야 되고 관계가 잘못됐으면 이 관계선을 이렇게 찍으면 선이 이렇게 굵어지잖아요. 선을 딱 찍었을 때 그 선 굵어지면 마우스 오른쪽 관계 편집하시면 됩니다. 삭제도 할 수 있고요. 이제 관계창은 닫을게요. 관계 디자인 탭에서 닫기에서 닫을게요.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 yes, 저장도 하세요. 네,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은 수강 신청 테이블에 강좌 코드 필드에 또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수강 신청 테이블을 또 디자인으로 열어보시죠. 거기 강좌 코드 필드가 있습니까? 강좌 코드 필드 조회 속성을 준다는 것이 콤보 상자 형태로 콤보 상자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 드롭다운 버튼 눌러서 이렇게 콤보 상자 이렇게 목록 쭉 펼쳐지게 만드는 그거를 또 이제 설정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콤보 상자 형태로 원래 테이블에서는 이제 텍스트 보통 입력하는 거지. 직접 타이핑 쳐서 텍스트 상자 형태로 입력하는 거지. 콤보 상자를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 필드에 대해서는 그냥 조회해서 쓰도록, 조회해서 내가 목록에서 선택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회 속성을 준다고 하는데, 그 조회 탭에서 콤보 상자로 이렇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테이블에서도. 이런 걸 저번에 폼에서 한 적이 있었죠. 폼은 콤보 상자 컨트롤이 바로 있었는데, 테이블에서도 어디를 입력할 때, 어떤 필드를 입력할 때 콤보 상자 형태로 조회가 되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조회 속성을 줘서 강좌 목록 테이블의 강좌 코드, 강좌명이 여기에 나올 수 있도록 두 개의 열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네요. 어, 그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테이블에서 한 적은 없지만 폼에서 우리가 이거 조회 속성 준 적이 있었거든요. 콤보 상자의 조회 속성을. 그래서 아마 익숙한 말이 나올 겁니다. 일단 강좌 코드를 찍으셨죠? 저처럼 강좌 코드를 선택하셨으면 여기 조회 탭으로 옵니다. 일반 속성 말고 조회. 그리고 텍스트 상자로 돼 있죠. 컨트롤 표시가. 텍스트 상자로 돼 있는 것을 컨트롤 표시를 뭘로 바꿀까요? 콤보 상자. 콤보 상자로 바꾸면 아마 이런 속성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저번에 폼에서도 나왔었죠. 폼에 그 콤보 상자 속성 줄 때. 그러니까 이게 테이블에서 보통 어떤 필드에 원래는 텍스트 상자로 잡혀 있거든요. 텍스트 상자로 해서 직접 입력하는 형태로 그 조회 속성이 잡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조회 속성이 텍스트 상자가 아니라 이렇게 콤보 상자로 바꾸게 되면 콤보 상자에서는 이제 행 원본 유형과 행 원본 이런 것을 가장 먼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어. 행원본 유형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간목록도 써보고 했는데요. 간목록은 그때 뭐였냐면은 직접 입력하는 거. 그러니까 A, B, C 뭐 이렇게 간목록 해가지고 여기다가 A, B, C 적으면 그 A, B, C가 목록에 나오는 거예요. 간목록은 내가 직접 적어서 목록에 추가하는 거고. 필드 목록은 아예 쓸 일이 거의 없고 어떤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필드 이름들이 나와. 쓸 일이 없고. 지금은 특정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와서 조회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테이블 쿼리로 해요. 행원본 유형은 테이블 쿼리고 밑에 행원본에 내려와서 행원본에 찍고 행원본의 제일 오른쪽에 이 점점점 단추 있죠? 점점점 단추를 눌러보세요. 그럼 쿼리 작성기가 뜨나요? 네. 우리 저번에 했잖아요. 테이블 쿼리로 할 때는 이 행원본에 내려와서 행원본의 끝에 이 점점점 눌러서 쿼리 작성기 띄우고 필요한 테이블을 가져와야 돼요. 필요한 테이블이 뭐죠? 문제에서 강좌 목록 테이블에 강좌 코드와 강좌명이 목록으로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럼 강좌 목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넣겠습니다. 거리 작성대에서 강좌 목록을 부르고 강좌 목록에 또 강좌 코드와 강좌명을 넣겠습니다. 강좌 코드 더블 클릭, 강좌명 더블 클릭. 필요한 필드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든 더블 클릭해서 넣든 넣어주시고요. 순서는 맞아야 됩니다. 강좌 코드가 1번, 강좌명이 2번. 그렇게 해서 이제 쿼리 작성기는 닫을게요. 닫기 눌러가지고. 그럼 SQL문으로 저장하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쿼리 랭귀지로 저장하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하면 yes 해야죠. 그럼 select field name from table 막 이렇게 바뀌었죠? SQL문으로. 그러면 우리가 열 개수를 몇 개로 해야 될까요? 열 개수. 방금 두 개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열 개수 무조건 두 개로 가야 됩니다. 필드를 세 개 가져왔다면 열 개수 무조건 세 개로 가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1로 돼 있으면 강자 코드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 개수 1로 돼 있으면 데이터 시트 보기 했을 때 이거밖에 안 나와요. 강자 코드. 근데 강자 코드 옆에 강자명도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두 개를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 개수 두 개로 열 개수 두 개로 하고 열 개수가 두 개 이상 되면 또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실제로 뭐가 저장되도록 할 건지. 바운드열. 바운드열이 값을 저장시킬 열 번호다. 저번에 얘기한 적 있죠. 값을 저장시킬 열 번호. 그러니까 바운드열을 문제에서 강자 코드가 저장되도록 설정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운드열을 뜻하는 말이에요. 바운드열. 근데 바운드열은 강자 코드가 1번, 강자명이 2번이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문제에서 필드에는 강자명이 저장되도록 하시오 했으면 바운드열은 2번이지만 강자 코드가 저장되도록 하시오 했으니까 바운드열은 1번으로 해주시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그리고 열의 너비는 2cm, 4cm, 목록 너비는 6cm로 설정하시오. 이건 또 무슨 소리냐면 열 너비가 지금 좁아서 좀 잘 안 보이나 봐요. 그 데이터 시트 보기를 잠깐 해보시죠. 테이블 저장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보시면은 여기에 강자 코드 이렇게 눌렀을 때 진짜 잘 안 보이지 않나요? 이게 홍보 상자고 여기 내용을 딱 찍어가지고 눌렀을 때 좀 여기를 찍어야죠, 여기를. 네. 이런 내용 부분을 이 내용 부분을 딱 클릭해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근데 너무 좁아서 안 보이잖아요. 이게 스크롤 해야지 거의 보일 건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넓히겠다. 2cm, 4cm. 그리고 목록 전체 너비도 이게 항상 이 콤보 상자의 너비에 목록 너비가 딱 맞춰지는 거거든요. 한 번에 쫙 펼쳐질 수 있도록 6cm로 넓히겠어. 그 말이죠. 각각 2cm, 4cm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봐도 너무 좁잖아요. 디자인에서 열의 너비는 2,4 그리고 목록 너비는 자동되어 있는 것을 6으로 열 너비는 2,4 목록 너비는 6
컴마는 세미콜론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다 끝났네요. 하여튼 열 개수 2개, 바운드 열은 1번, 강자 코드가 저장되도록 하려고. 네. 확인해 보시죠. 데이터 시트 보기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봤을 때 이제는 잘 보이네요. 이렇게 2cm, 4cm, 목록 전체 너비는 6cm 그런 식으로 잘 보이네요. 네, 테이블은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DB 구축 작업 25점 배점이었고요. 이게 아까 처음에 여기가 15점이고 5점 5점씩 해가지고 그죠? 25점 이제 처리를 한 거고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서는 폼에 대한 내용이 이 테이블은 끝났고 개설된 강좌 보기 폼을 또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개설된 강좌 보기 폼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 그 폼을 디자인으로 열어보시죠. 이 폼이죠. 디자인 열고 폼에서는 항상 속성 시트가 필요합니다. 속성 시트가 물론 아까 우리 테이블 작업할 때도 뭐 열려 있었지만은 안 열려 있으면 열어 주셔야 됩니다. 속성 시트를 불러야 됩니다. 폼 머리글에 LBL 제목 그 레이블을 넣어서 레이블 컨트롤을 넣어서 제목을 넣는 게 아니고 제목이 있네요 이미 요거네요 LBL 제목 확인해 보세요. 얘가 이름이 LBL 제목 맞나요? 네. 근데 여기에 글꼴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네요. 글꼴을 한 초록 보드 크기는 18포인트로 설정하라고. 그러면 글꼴은 여기 서식 탭에서 디자인 탭 정렬 탭 서식 탭 중에 이 서식 탭에서 바꾸는 게 좀 빠를 겁니다. 그래서 글꼴을 굴림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초록 보드로 바꿔주세요. 적는 게 빠를 수도 있겠네요. 저런 더듬으로 바꾸고 크기도 18포인트로 바꿔주고 네, 뭐 형식에서 바꿔도 되긴 됩니다. 형식 여기에도 그 속성시트 형식에도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그 다음 2번인데요. 폼 머리글의 txt 날짜에 현재의 연과 월을 표시하라고. 폼 머리글의 txt 날짜 컨트롤이 있습니까? 현재 연, 월을 표시하라고. 예시처럼 이렇게 2021년 월. 데이트와 현재 날짜를 표시한 데이트와 형식을 바꿔줄 수 있는 포맷 함수를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TXT 날짜가 하나밖에 안 보이죠. 언바운드 되고 있는 이 텍스트 상자. 이 머리글 쪽에는 텍스트 상자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TXT 날짜고 우리가 여기다가 수식으로 데이트와 포맷을 사용하는 수식으로 현재 날짜가 연, 월만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데이트 함수, 포맷 함수 모르면 안 돼요. 제가 설명 많이 했죠. 포맷 같은 경우는 요거잖아요. 표시할 값, 표시 형식. 엑셀로 치면은 텍스트 함수하고 똑같다. 그래서 표시할 값을 우리가 데이트로 넣을 거고, 현재 날짜가 들어가도록 데이트로 넣을 거고, 표시 형식은 YYYY년 M월 뭐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왜냐면은 문제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연, 월만 표시하도록 했으니까. 바로 해봅시다. txt 날짜에 찍어놓고 데이터에 컨트롤 원본에서 십작성기를 불러서 하는 게 좋겠네요. 데이터 컨트롤 원본에 이 점점점 단추 눌러가지고 십작성기를 부르겠습니다. 빈 수식이 될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십작성기 안에서 데이터 컨트롤 원본의 십작성기를 쓰면은 함수도
바로바로 불러지고 좋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포맷을 쓸게요. 는 포맷. 는 FOR 하다 보면 또 나오잖아요. 포맷을 더블 클릭하세요. 저처럼. 예, 그래가지고 포맷 더블 클릭해서 가로 열리면 거기에 데이트를 쓸게요. 데이트. 데이트 가로 열고 닫고. 데이트도 뭐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나오면. 네. 그리고 데이트 가로는 붙어야 돼요. 가로 열고 닫고 붙이고 뒤에 컴마 찍고 컴마 이후에 이제 그 형식. 형식은 쌍따옴표 안에다가 YYYY 년 M1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으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됐으면 확인하세요. 네, 확인하고 이제 폰보기로 바꿔서 폰보기 바꿔가지고 확인해 보십시오. 잘 나오는가. 이렇게 작성한 거고 폰보기로 내용 확인하는 거 아시죠?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저장하고 폰보기 2025년 3월 이렇게 나옵니까? 어, 네, 그다음 계속해서 3번입니다. 3번은 폰 바닥글에 txt 총 강자수 컨트롤에는 총 레코드 수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폰 머리글에 넣었는데 폰 바닥글에도 뭐가 하나 있네요. 밑에 쪽에 비어있는 상자, 언바운드 상자가 총 레코드의 개수가 화면처럼 표시되도록 하라는데요. 밑에 보니까 이렇게 17건 뭐 이렇게 나옵니다. 17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총 레코드의 개수, 이 레코드의 개수를 세알리는 거는 어떤 함수를 쓰면 되나요?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여기 언바운드 되고 있는 이 상자에는 는 카운트 별표. 카운트 별표 아시죠? 우리 모르면 안 돼요. 이 카운트 별표는 중요하잖아요. 해당 구역의 전체 레코드 수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 카운트 별표를 쓰면은 그냥 이게 폼 바닥글이니까 이 폼 전체 레코드 개수가 폼 전체 레코드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려줄 거고 근데 카운트 별표에서 우리가 엔터를 치면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게 지금 컨트롤 원본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 뭐 식작성기 써서 작성을 하든 하여튼 똑같은 건데 근데 컨트롤 원본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뭘 해결해야 되냐면 이거 건 붙이는 것도 이 건을 붙여야 되잖아요. 지금은 17만 나올 것 같거든요. 카운트 별표를 하면은 개수니까 이렇게 홈보기 했을 때, 홈보기 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뒤에 건 붙이는 것은 솔직히 형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표시 형식으로도.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라.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뭐 빵, 거 해가지고 형식, 표시 형식의 그 형식 속성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건데 형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컨트롤 원본 수식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 뒤에다가 이걸 써야죠. M% 건 이렇게요. M% 연결 연산자와 함께 건을 붙여서 표시하는 게 컨트롤 원본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죠. 데이터 컨트롤 원본에서. 그러니까 형식에서 만약에 뭐 0건 해도 빵건 해도 건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문제에서 컨트롤 원본에서 해라. 그런 말이 나오면 반드시 이걸로 해야 됩니다. 수식에서 데이터 컨트롤 원본에서 다 해결이 됐다. 이겁니다. 뭐 포맷 함수를 쓰든 이렇게 M%로
어느 부채는 확인해 보시죠. 잘 나오는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계속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현재 폼은 닫을게요, 이제. 개설된 강좌 보기는 저장하고 닫고, 밑에 큰 2번 문제는 조건부 서식 설정하는 문제로 왔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또 강좌 정보 폼의 본문 영역에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네요. 그러면 강좌 정보 폼을 디자인으로 열어볼게요. 거기 본문에 또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 했는데 강좌명이 댄스로 끝나는 레코드에 대해 본문 영역의 모든 이 조건은 일단 강좌명이 댄스로 끝나는 레코드 이게 조건이고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 이 말도 중요한 말이죠.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의 글꼴이 뭐 굵게 빨간 색깔로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했으니까 그럼 강좌 정보 폼을 디자인으로 열었으면 본문의 모든 컨트롤들을 다 잡으세요. 여기 클릭해서 잡는 거 아시죠? 눈금자 쪽. 여기를 딱 찍으면 한 번에 잡을 수 있었죠? 시험 시에 눈금자나 눈금선이 안 나오면 누가 꺼놓은 거거든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눈금자, 눈금선 이런 걸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꺼내면 됩니다. 여기를 딱 찍어서 다 잡히면 조건부 서식이니까 서식으로 가야겠죠? 서식에 조건부 서식으로 갑니다. 네, 서식에 조건부 서식에 왔을 때 그 해규칙으로 그래서 규칙을 만들게요. 해규칙을 클릭하고 필드 값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조건은 강자명이 댄스로 끝나니라고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 함수도 써야 되고 강자명에 대해서만 또 같은 조건을 주려면 잡혀 있는 모든 필드에 지금 조건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필드 값이라 하면 잡혀 있는 모든 필드에 다 조건을 주는 거고 시기로 해서 라이트 함수도 써야 되고 강자명의 끝에서 두 글자를 추출했을 때 댄스 미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요.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식이라는 말이 곧 는이다. 혹시 그런 거 기억나세요? 조건부 서식에서는요. 식이라는 말이 곧 는이기 때문에 XS의 조건부 서식은 앞에 는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성하셔야 돼요. 뒤에 는을 또 써가지고 라이트 막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는 라이트 우리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앞에 는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라이트가 나옵니다. 라이트 가로 열고 그리고 강자명을 이렇게 대가로 강자명 대가로 쳐야 됩니다. 조건부서 지금 대가로 안 치면 또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필드명, 주식에 사용되는 필드명 대가로, 그다음 컴마 몇 글자만큼 추출할 거죠? 끝에서 두 글자만큼. 컴마에서 라이트로 두 글자만큼을 추출해서 가로 닫고 그 값이 이꼴 댄스냐고. 아까 무슨 뭐 사교 댄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끝에서 두 글자를 추출했을 때 댄스인 그런 강자를 찾아라. 이게 조건이죠. 네, 그렇게 해서 글꼴을 또 바꾸라고 했죠. 글꼴은 굵게, 또 글꼴 색은 빨간 색깔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굵게 하는 단추, 또 빨간 색깔로. 네, 이렇게 했으면 확인해 주세요.
있으면 확인하고, 폰보기 해보세요. 폰보기에서 이렇게 나옵니까? 폰보기 했을 때? 정말 무슨 시니어 라인 댄스, 사교 댄스 이런 것이, 스포츠 댄스 이런 게 바뀌나요? 나 안 바뀌는데 하는 사람은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본문의 모든 컨트롤들을 잡고 했는지, 여기를 딱 찍어서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잡고 했는지, 그리고 서식에, 조건부 서식에 가가지고 잘못 만든 거는 규칙 편집하시면 돼요. 계속 규칙 편집. 정 배송 안 되면 삭제하고 다시 만드시면 돼요. 한 번 잘못 들어가 놓으면 또 계속 좀 고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삭제하고 다시 만드세요. 해규칙으로. 지금 조건은 이렇게 는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라이트 앞에 습관적으로 는을 쓰게 되는데 함수를 쓸 때 그렇게 되면 식이란 말을 하고 겹치기 때문에 식이란 말이고 는이라서 이 는을 또 쓰시면 유효하지 않다 이런 게 뜨니까 그게 주의사항입니다. 네, 이렇게 작성했으면 됐고 계속해서 음,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강좌 정보 폼은 닫을게요. 저장하고 닫고 3번은 또 수강 정보 보기 폼에서 또한 작업이네요. 이번에는 수강 정보 보기 폼을 디자인으로 열어보시죠. 거기에 보니까 수강 정보, CMB 수강 정보 컨트롤을 클릭하면 요 단추 얘기하는 거겠죠? CMD 커맨드 단추, 수강 정보 단추를 클릭하면이 이벤트가 되겠네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그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회원 정보 폼을 폼 보기 형태로 열어라. 이걸 클릭하면 폼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그 매크로의 조건이 있네요. 매크로의 조건은 회원번호 필드 값이 txt 회원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표시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txt 회원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표시한다. txt 회원번호가 이거죠. 텍스트 상자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얘죠. 그럼 txt 회원 정보 저기에다가 만약에 그림처럼 뭐 TS001 뭐 여기에 우리가 그 폼 보기 해보면은 뭐 하여튼 여기 뭐 TB007이면 이 회원에 대한 수강 정보만 나와야 된대요. 딴 사람 건 보여주지 말고 여기 TXT 회원 정보 회원 번호에 적혀 있는 TB007 이 사람에 해당하는 수강 정보만 봐야 되고 또 내가 다음 레코드 넘겼을 때 뭐 TD014면 TD014 이 사람의 수강 정보만 또 나와야 되고 그렇게 조건이 이 텍스트 상자에 TXT 회원 번호에 적혀 있는 그 회원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수강 정보가 나와요. 딴 사람은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고요.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 1로 하시오 했으니까 매크로 이름이 주어졌네요. 매크로 1번 해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매크로 만들어서 단추에 지정한 적이 있었죠? 해보겠습니다. 홈은 디자인으로 일단 보시고요. 그때 매크로 이름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제가 매크로 이름이 지금 있네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매크로 이름이 이거죠. 매크로 1. 그러면 개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매크로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개체로 만들 거냐 이게 지금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이 주어진 경우죠. 만들기 탭에 매크로 및 코드 그룹에 매크로로 개체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는 이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로 할 거고 또 매크로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긴 있었죠. 그냥 이벤트에 포함된 매크로로 매크로 이름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 이벤트에 직접 가서 점점점 단추를 눌러가지고 매크로 작성기를 써서 작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죠. 근데 또 위에 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개체로 만들어서 단추 지정하는 게 잘 나옵니다. 매크로의 이름이 있죠. 지금 만들기 탭에 매크로 및 코드 그룹의 매크로로 만들어 봅시다. 이게 잘 나옵니다. 처음에. 저처럼 만들기 탭으로 오세요. 그리고
여기 매크로 미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만들기 탭의 제일 끝에 있죠. 그러면 어떤 매크로 함수를 쓸 겁니까? 여기서. 무슨 일을 할 겁니까? 단추를 클릭하면은 뭐가 돼야 돼요? 회원 정보 폼을 홈보기 형식으로 열게 하시오. 라고 문제에 적혀 있죠? 회원 정보 폼을 홈보기 형태로 열라. 그럼 어떤 매크로 함수가 필요한가요? 저번에 보고서를 열 때는 오픈 리포트였던 거 기억나시죠? 보고서를 여는 명령은 오픈 리포트라는 매크로 함수 썼던 기억이 있죠? 폼을 열 거니까 오픈 폼이겠죠? 매크로 함수들이 다양한 게 있었잖아요. 뭐 어플라이 필터 하면 필터 적용하고 비프 하면 B 하는 경고음이 울리고 메시지 박스 하면 메시지 박스 띄우고 go to 컨트롤 하면 특정 컨트롤로 이동하고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오픈 리포트나 오픈 폼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오픈 폼을 선택을 하고 그럼 폼 네임, 폼의 이름은 여기서 선택을 또 해주시면 돼요. 아, 여기 선택하면 돼요. 그냥 이거 눌러가지고 어떤 폼이 열리도록 할 겁니까? 회원 정보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여시오 했으니까 회원 정보를 선택할 겁니다. 폼 네임은 회원 정보 그리고 보기 형식은 폼 보기로 열리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웨어 조건문에다가 조건을 적는 거 아시죠? 필터 네임은 쓸 일이 거의 없고 필터 네임은 그냥 쿼리의 이름을 적어주는 것으로 필터할 내용이 있는 쿼리가 있으면 쿼리 적어주면 되고 그런데 그 아예 없고 그럴 일이 웨어 조건문에 조건을 적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적었죠. 웨어 조건문에서 필드명 이꼴 폼즈 느낌표 폼 이름 느낌표 컨트롤 근데 제가 폼즈 느낌표 폼 이름 느낌표 이건 경로라고 얘기했고 경로 그러니까 이 매크로에서 이 폼에 있는 어떤 컨트롤을 불러서 조건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뭐 현재 폼의 이름은 근데 수강정보 보기니까 모를 수가 없고 컨트롤명도 문제에 적혀 있었거든요. 텍스트 상자 이름, 아까 TS001인가 그게 들어가는 그 텍스트 상자 이름이 TXT 회원 번호잖아요. 문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컨트롤명이 TXT 회원 번호고 그리고 필드명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필드명도 회원 번호 필드 값이 TXT 회원 번호 상자에 적혀 있는 값이니 그러니까 필드명은 회원 번호입니다. 필드명은 회원 번호. 그래서 회원번호가 TX 회원번호 아까 텍스트 상자에 있었잖아요. 옆에 바로 옆에 그 단추 옆에 왼쪽에 텍스트 상자에 뭐 TS001 뭐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그 텍스트 상자에 적혀 있는 회원번호와 일치하는 것만 수강 정보 보기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적어봅시다. 웨어 조건문에다가 필드명은 회원번호고 이꼴는 해가지고 폼즈 이 매크로에서 지금 텍스트 상자는 폼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매크로 개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 폼에 있는 것을 불러야 돼서 네. 텍스트 상자가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 상자의 내용을 가져와야 돼서 다른 엄연히 다른 개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경로를 적어야 돼서 전용번호 있고 FO 이렇게 치다 보면 또 나오죠? FOR 이렇게 치다 보면 폼 모양으로 생겼죠. 폼즈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느낌표를 딱 찍으면 네, 그 하위 경로로 내려가서 폼들이 쫙 나오죠. 폼 개체들이 쫙 보이는데 현재 폼이 수강 정보 보기죠. 수강 정보 보기를 더블 클릭하면 되고 그리고 또 느낌표를 또 찍으면 그 수강 정보 보기 폼의 또 하위 컨트롤들이 그래서 느낌표를 찍으면 하위 경로로 내려오는 하위 컨트롤들이 쫙 보이는데 컨트롤명이 뭐였죠? 컨트롤명이 txt 회원번호였죠? 수강정보 보기 폼에 있는 txt 회원번호 값을 가져와 txt 회원번호를 더블 클릭 선택하면 됩니다. 네. 뭐 안 나오면 다 적으면 됩니다. 그냥 대괄호 없이 그런 대괄호 없이 근데 원래 느낌표 찍을 때마다 이렇게 뭐 보이기도 하는데 간혹가다 안 나오면 그냥
대괄호는 자동으로 붙는 거니까 이렇게 쭉 적어도 됩니다. 다 됐네요. 그럼 얘를 저장해야 돼요. 얘가 매크로 1, 그 매크로로 저장이 돼야 됩니다. 문제에서 이름은 매크로 1로 저장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죠? 네, 매크로 이름, 매크로 1로 그냥 마우스 오른쪽 저장하세요. 아마 저처럼 자동 잡힐 것 같아요. 마우스 오른쪽 저장 눌렀을 때. 매크로 1번으로 자동 잡히죠? 네, 그냥 그대로, 이름 뭐 그대로 쓰는 것 같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하고, 얘는 매크로는 일단 닫을게요. 매크로만 닫고, 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매크로는 만들어졌으나, 이 매크로가 어디에서 사용이 될 겁니까? 이 매크로를 어디에 지정해라 하는 게 문제에 나왔잖아요. 맨 처음에. 수강 정보, CMD 정보 컨트롤을 클릭하면 이 이벤트죠. 그래서 이 수강 정보를 클릭했을 때 이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강 정보 단추를 찍고 이벤트 탭에서 항상 매크로 만들고 나서 이 명령 단추에 그 속성 시트 이벤트 탭에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강 정보 단추를 찍고 이벤트 탭에 와서 여기 onClick 이벤트에 요거 매크로 1번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네, 됐습니까? 하여튼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 쓰겠다는 걸로. 네. 이 매크로는 근데 개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다 쓸 수 있거든요. 다른 텍스트 상자에서도 쓸 수 있고, 뭐,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아무 때나 이벤트를 주시면 안 되고, 수강정보 단추를 클릭하면 이벤트에 가서, 수강정보 단추에 이벤트, 온클릭 이벤트에 가서 이렇게 매크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죠. 폰 보기로 바꾼 다음에. 폰보기로 바꿔서 지금 여기 TB007 적혀 네요 그러면 수강 정보를 넣었을 때 그 사람 TB007에 해당하는 그 사람의 정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닫을게요. 잘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다음 사람으로 하고 싶으면 다음 레코드로 넘겨서 다음 넘겨가지고 그래서 넘기다 보면 또 바뀌잖아요. 다음 뭐 페이지 다운 키를 눌러도 레코드가 바뀌거든요. 그럼 이렇게 딴 걸로 바뀌었으면 또 수강 정보를 눌러보면 이 사람에 대한 또 정보가 나오는 것이고 잘 나오고 있네요. 네, 폼은 닫을게요. 폼은 닫고 보고서 폼 저장하고 닫으시면 됩니다. 완성하시오. 3점짜리 5문제로 항상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회원별 수강 현황 보고서를 디자인으로 열어보시죠. 페이지 머리글에 TXT 날짜 컨트롤에 오늘 날짜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있는데요. TXT 날짜 컨트롤 페이지 머리글에 TXT 날짜 아마 이건 것 같네요. 언바운드 되고 있는 이 상자. 이 상자를 찍고 얘는 음, 오늘 날짜가 들어가도록 해야 되니까 어떤 함수를 쓸까요? 는 데이트죠. 데이트 가로 열고 있고 그리고 한번 인쇄 미리 보기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게 형식이 안 맞죠? 표시 형식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이 txt 날짜 같은 경우는 형식 뭘로 하실래요? 형식을 요일까지 표시되는 형식은 자세한 날짜 형식이죠? 자세한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을 바꾸세요. 자세한 날짜로.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다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2번입니다. 이름을 기준으로 그룹화된 상태에서 월 수강료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여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름으로 그룹화가 돼 있고 그림에도 아니 그 밑에 그림이 있죠. 근데 어 거기에 또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날짜 월 수강료의 내림차순으로 또 같은 이름 안에서는 월 수강료의 내림차순으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림이 너무 작게 나와서 좀 잘 안 보이긴 하죠. 네. 내림차순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름에 그룹화된 상태에서 월 수강료의 내림차순 정렬을 또 추가를 해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디자인으로 와보시죠. 항상 보고서에서는 이 그룹화 및 정렬 단추가 필요합니다. 얘가 눌러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눌러져 있었겠지만 안 눌러져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우리가 그룹화 및 정렬을 눌러서 여기에 그 정렬 추가를 해서 정렬 추가해가지고 월 수강료에 내림차순으로 월 수강료에 내림차순 예, 됐으면 정렬을 추가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름은 이미 그룹화가 돼 있었고 만드니까 그룹을 추가해 놨던 거고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아까 이게 구예원 씨 같은 경우는 월수강료 이렇게 네, 오름차순 거의 돼 있었는데 내림차순 바뀌었네요. 네, 네, 바뀌었고 그다음 계속해서 3번입니다. TXT 번호 컨트롤에는 그룹별 일련 번호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으로 와가지고요. TXT 번호라는 컨트롤이 있어요. 본문의 맨 앞에 TXT 번호, TXT 번호 언바운드 되고 있는 상자. 여기에는 그룹별 일련 번호가 표시되도록 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아마 1, 2, 3, 4 번호가 찍혀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여기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요.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그룹별로 그 그룹 안에서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나오는 그림인 것 같고 그림이 너무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그룹 안에서 1, 2, 3, 4 그룹 안에서 1, 2, 3, 4 이렇게 나오려면요. 어떻게 하느냐.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언바운드 되고 있는 txt 번호에는 일단 는 1을 쓰세요. 는 1을 써야 돼요. 는 없이 쓰면 안 돼요. 숫자 1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는 1을 꼭 써야 돼요. 그냥 1만 넣으면 1이 뭐냐고 물어볼 겁니다. 1이 숫자로 응시가 안 되고 막 그 매개 변수냐 하면서 막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는 1로 해야지 숫자 1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하여튼 는 1을 한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11 계속 나오죠. 111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룹별로 누적을 시킬 겁니다. 그룹별로. 누적을 시키면 1, 2, 뭐 1, 2 이렇게 그룹 안에서 누적이 만약에 전체 모두로 누적하면 1, 2, 3, 4, 5, 6, 7, 8 계속 이렇게 전체로 모두로 누적하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거든요. 누적 합계라는 속성이 있어요. 디자인에 보시면 이 txt 번호에 대해서 데이터에 누적 합계요. 누적 합계 속성을 일단 모두로 해보세요. 모두로 하게 되면은 는 1을 쓰고 누적 합계에서 모두로 해보시면은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끝까지 누적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룹 안에서만 누적시키고 그룹 안에서만 누적을 시키면 그룹별로 1, 2, 3, 4,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는 1을 쓰고
누적 합계를 그룹으로 만들면 그룹별 인력 번호가 된다.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이렇게 그룹 안에서 1번, 2번, 그룹 안에서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 4번은 또 그룹 바닥글의 txt 총액 컨트롤에는 월 수강료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다시 와가지고 언바운드 되고 있는 여기 수강료 합계 구하는 곳이 있죠? txt 총액. 여기에는 월 수강료의 합계가 나오도록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월 수강료의 합계는 는 sum 바로 열고 월 수강료. 네. 는 sum 월 수강료 됐으면은 확인해 보시죠.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월 수강료 이렇게 쫙 네, 그 나오는데 특히 이 구예원 씨는 월 수강료 합계가 11만 원이죠. 구예원 씨는 요거 더해져가지고 11만 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강료의 합계가 지금 이름으로 그룹핑 돼 있으니까 이 그룹별 김바다 씨의 수강료의 합계는 요거고 이런 식으로 예, 그 그룹에서 합계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룹 바닥글에서 구했으니까요. 이걸 만약에 보고서 바닥글에 구했으면 전체 총 합계가 나와요. 총 토탈 모든 수강료 합계가 나오는 게 보고서 바닥글에서 구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그룹별 바닥글에서 이 그룹의 바닥글에서 구했기 때문에 그 그룹별 합계가 나온 것이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5번입니다. 5번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필드가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게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는 표시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네. 우리는 지금 보면 똑같은 게 인쇄 미리 보기 했을 때 지금 똑같은 게 여러 번 이게 구예원, 구예원, 뭐 서울, 서울, 전화번호 똑같고 이메일 똑같고 계속 나왔죠. 근데 그림에는 어때요? 그림에는 안 나오죠. 한 번만 나오죠. 맞잖아요. 그림에는 이렇게 중복되지 않잖아요. 권해진, 권해진 이렇게 중복되어 있지 않고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한 번만 나와 있거든요. 이게 한 번씩만 나와요. 구의 원 그렇고 그죠? 그래가지고 어 중복 중복된 데이터를 숨겨라.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속성입니다. 이게. 이렇게 동일한 내용 한 번만 표시하는 것을 중복 내용 숨기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얘네들을 지금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요 네 개를 Shift 눌러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네 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은 어디 있냐면 형식 탭의 제일 밑에 쪽에 있을 겁니다. 속성 시트 형식 탭의 제일 밑에 중복 내용 숨기기 거의 맨 밑에 거의 끝나갈 때 쪽에 있어요. 잘 안 보이면 스크롤 확 내려봐요. 스크롤 밑으로 확 내려보면 거의 밑에 끝나갈 때쯤에 있어요. 그 중복 내용 숨기기를 yes로 그리고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세요. 그럼 숨겨졌나요? 이렇게 중복된 내용이. 네, 계속해서 보고서는 이제 끝났네요. 저장하고 닫으시고요.
그다음 2번입니다. 보고서 15점 이후에 가장 어려운 그 문제가 5점짜리 한 문제로 보통 이제 프로시저 5점으로 해가지고 한 문제로 나오게 돼 있는데요. 어, 이게 지금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중에서도 어렵게 나왔어요. 이런 건 거의 틀린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엑셀에도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프로시저 문제 있었듯이 엑세스도 그것만큼 얘도 심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겠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어, 풀고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뒤에 커리로 얼른 넘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시험에.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은 해볼게요. 뒤에 커리가 배점도 높고 얘보다 맞추기 훨씬 쉽거든요. 이 문제는 최고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강좌정보 찾기 폼에서 txt 찾기 컨트롤에 찾고자 하는 강좌명의 일부를 입력한 후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게 이제 이벤트죠.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그러면 txt 찾기 컨트롤에 입력한 내용 포함하는 데이터만 표시해라.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좌정보 찾기 폼을 디자인으로 열어볼게요. 디자인 열었을 때 그 txt 찾기 컨트롤에 찾고자 하는 강좌명의 일부를 입력한 후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래요. 찾기 단추가 있죠. 찾기 단추. 그리고 이게 아니, CMD 찾기죠. CMD 찾기 명령 단추고, TXT 찾기 컨트롤이 있어요. TXT 찾기 컨트롤. 그건 아마 텍스트 상자인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언바운드 되고 있는 이 상자. 이 상자에 뭔가를 입력하고 찾기 단추를 누르면 찾아져야 돼. 이런 게 조회 기능이라고 하고, 조회 되는. 근데 이런 걸 구현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데, 가뜩이나 이 문제는 일부를 또 입력해서 찾는 것 때문에 더 어렵게 나왔습니다. 강좌는 일부를 입력하고 이런 말들 있죠. 네, 그러면 아까 전에 무슨 그 댄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강좌 중에서 사교 댄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폰보기 해가지고 이 폰보기에서 여기 댄스만 입력해도 댄스 적어가지고 찾기를 눌리면 그게 찾아줘야 된다는 소리겠죠. 사교 댄스 뭐 이런 게 스포츠 댄스 이런 게 찾아줘야 된다는 거겠죠. 근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게 찾아지도록 구현을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찾기 버튼 클릭할 때 이벤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찾기 단추를 찍고 또 이벤트 탭에서 퍼시스트 이벤트 탭에 on클릭 이벤트에서 또 점점점 단추고 눌러봅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거는 프로시저로 구현할 거기 때문에 코드 작성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드 작성기 확인. 코드 작성기 확인했을 때 여기다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미점 레코드 소스 해가지고 SQL 문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레코드 소스 속성은 뭐 맞추고 싶으면 워낙에 복잡하지만 이게 다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뭐 필터 속성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레코드 셋 콜론도 나올 때도 있고 뭐 다양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워낙에 복잡한 무슨 그런 문제 속성들이 이게 쓰는 게 좀 어려워서 사람들이 많이 포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레코드 소스는 이렇게 작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점 레코드 소스 해서 SQL 문으로 작성. SQL문이 우리 select field from from table where 조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것만 찾아줘서 레코드 소스가 행 원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레코드 원본으로 그것만 불러와라. 그럼 그 데이터만 나오게 되겠죠. 이 SQL문으로 select문을 써가지고 찾아오는 거죠. 조건에 맞는 데이터. 근데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그대로 일단 미점 레코드 소스 해서 적어보세요. 미는 현재 폼을 뜻하는 말이고 미점 re 입력해서 레코드 소스라는 속성이 있죠. 레코드 소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레코드 원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레코드 소스 이꼴 SQL문으로 쌍따옴표 안에 SQL문 작성하는데
select 필드명 from table where 조건. 이게 SQL문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문법이죠. 이걸로 작성을 할 거예요. 근데 select에서 필드명은 지금 모든 필드를 다 가져와야 돼서 우리가 아까 뭐 찾았을 때뭐 아까 여기서 이걸 찾으면 강자 코드, 강자명, 객강일 이거 다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 조건에 맞는 이 모든 필드를 다 적어주기가 귀찮잖아요. 적으려면 강자 코드 컴마, 강자명 컴마, 객강일 컴마 막 다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표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드명 대신에 별표를 쓰면 별표가 모든 필드를 대신 받는 말이 됩니다. 별표가 모든 필드를 다 가져오겠다. 이게 또 와일드카드로 그렇게 또 쓸 수 있고요. 모든 필드. 그리고 테이블 쿼리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뭘 찾아봐야 되냐면 이 폼에서 데이터를 제공받는 실제 레코드 원본을 실제 레코드 원본이 되는 테이블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게 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조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이다. 조건은 우리 아까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으로 매크로에서도 그런 식으로 봤잖아요. 여기 프로시저에서도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으로 조건이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건에 대한 얘기는 문제에서 일단 말이 나왔어요. 컨트롤명은 txt 찾기고요. 컨트롤명은 txt 찾기고 아마 필드명은 txt 찾기에 우리가 강자명을 아까 제가 뭐 댄스 뭐 이렇게 적는 것이 강자명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필드명은 강자명이 될 것 같아요. 필드명 예상을 할 수 있고 강자명 이꼴 txt 찾기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아무튼 이게 조건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볼 건데 지금 레코드 원본을 모르겠거든요. 이 레코드 원본이 되는 테이블이 데이터 제공해주는 테이블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액세스로 가서 이 폼의 레코드 원본 뭔지 확인해 보세요. 이 폼의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는 레코드 원본이 뭐죠? 강자 목록인가요? 데이터 탭의 레코드 원본. 강자 목록 테이블이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었네요. 그러면 강자 목록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다 가져와. 그렇게 해야지 얘네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이제 여기 txt 찾기에 이 언바운드 상자에 제가 아까 댄스 뭐 이런 거 적을 예정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txt 찾기에 그 들어가는 이 댄스 이런 게 강자명 필드와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강자명과. 그런 필드명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건에서 쓰이기 때문에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으로 항상 조건이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 이런 식으로 거의 가기 때문에 그거를 컨트롤명은 상자 이름이죠. txt 찾기고 그리고 필드명은 그 txt 찾기에 우리가 적어주는 각과 연관 있는 필드는 바운드되는 필드 중에 강자명이죠. 강자명. 강자명 필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테이블 쿼리는 찾았죠. 방금 강자 목록 테이블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요. 다시 Alt F11 돌아오세요. Alt F11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오시고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SQL문 이거 상따옴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상따옴표 안에서 이제 select 잠깐 띄우고 별표 모든 필드 다 가져오겠어. from 강자 목록이었죠? from 강자 목록 그리고 where 조건 네. 조건은 필드명이 강자명이었고 강자명 이꼴 그러니까 txt 찾기인가 그랬죠? 얘가 이름이 txt 찾기니 그래서 얘가 컨트롤명이 txt 문제 적혀 있었죠? 강자명 이꼴 txt 찾기 일단 이게 먼저 적혀져야 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 변형이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최고 어려운 문제라고 했죠. 이대로 했다가는 대번에 에러가 뜰 수밖에 없는 게 이 txt 찾기가 컨트롤명으로 인식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컨트롤의 이름은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컨트롤, 이게 텍스트 상자잖아요. 텍스트 상자. 그런 상자 이름은 쌍따옴표 바깥에서 써야 돼요. 문법상. 아니면 이게 컨트롤의 이름으로 인식이 안 돼서 못 가져와요. 그 값을. 얘를 밖으로 빼야 되거든요. txt 찾기를 더블 클릭 해가지고 꾹 눌러서 밖으로 드래그해서 빼내든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잘라내기를 우리 컨트롤 X 한 다음에 밖에 나와서 여기 상따옴표 바깥쪽에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제 상자명으로 인식이 되긴 하나 이 쌍따옴표하고 붙어 있으면 문법상 지금 SQL문하고 바로 이렇게 붙어서 지금 텍스트 상자 이렇게 나오면 또 문법상 이렇게 오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면 M%의 연결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밑에 찍어봐도 오류가 안 뜹니다. 이제. 이건 상자명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쌍따옴표 밖에서 썼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값이 숫자다. 여기 들어오는 값이 뭐 txt 찾기 들어오는 값이 뭐 수량, 뭐 단가, 아니면 월 수강료다. 그러면 월 수강료 10,000원. 뭐 그러면 이걸로 끝이에요. 숫자면은 제일 편하거든요. 숫자면 이걸로 딱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숫자일 때는 이제 이걸로 해서 끝내면 되지만 여기 들어오는 값이 지금 댄스 이런 거 들어올 거 아닙니까? txt 찾기. 문자가 들어오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문자가 들어오면은 원래 문자는 쌍따옴표를 붙여야 되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값이 문자가 들어오면 댄스 이런 게 들어올 건데. 근데 쌍따옴표가 이 SQL문에서 쌍따옴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는 텍스트 또 쌍따옴표를 붙이면 서로 충돌을 하잖아요. SQL문의 쌍따옴표와. 그래서 작은 따옴표를 붙이기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작은 따옴표. 텍스트 형식은. 날짜면은 샵을 붙이기로 약속이 돼 있고요. 이게 문법상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지금은 작은 따옴표를 앞뒤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작은 따옴표를 붙이고 그리고 이 작은 따옴표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지 혼자 쓰면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돼가지고 지 혼자 쓰이면은 뭐 텍스트 형식의 작은 따옴표로 인식이 안 되고 그냥 다른 의미로 해석이 돼서 또 오류를 띄우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따옴표가 텍스트 형식으로 쓰이려면 또 쌍따옴표 안에서 작은 따옴표들은 이그 쌍따옴표 안에서 텍스트 형식으로 SQL문 안에서 텍스트 형식으로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로 작은 따옴표 앞뒤로 쌍따옴표 다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면 또 문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컨트롤의 이름은 큰 따옴표하고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큰 따옴표하고 붙어 있으면 무조건 오류가 뜨기 때문에 컨트롤의 이름은 또 따로 분리해서 써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서 여기 사이에 또 M%. 정말 어렵죠?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컨트롤의 이름과 큰 따옴표가 붙어 있으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법상. 컨트롤의 이름은 무조건 큰 따옴표하고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M% 연산자로 분리해서 써야지만 오류가 뜨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일반적인 그 조회 기능 구현은 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텍스트 형식이면 이게 딱 맞거든요. 텍스트 형식이면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됩니다. 이게 작은 따옴표가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텍스트 형식으로 들어오는 값이 텍스트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만약 날짜가 들어오면 작은 따옴표 위치에 샵을 써주면 이 위치에 샵을 쓰게 되면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안에 들어오는 값이. 만약 날짜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샵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문제가 제가 아까 어려운 문제 중에서 어렵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렇게 해서 찾아볼게요. 정확하게 적으면 찾아질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원래 보통 나와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일단 이게 끝난 건 아닙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Alt Q 빠져나가서, 이제 저장하고, 홈보기로 바꿔가지고, 여기에다가 사교 댄스, 아까 정확하게 사교 댄스가 있었죠? 사교 댄스 눌러서 홈보기로 바꿔가지고, 찾기를 누르면 찾아질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스포츠 댄스가 있었는데 스포츠만 적어서 찾으려면 될까요? 스포츠 찾기 누르면 안 나오죠. 왜냐면 정확하게 찾는 건 할 수 있어도 스포츠 댄스로 적으면 나올 것 같아요. 스포츠 댄스 해가지고 찾으면은 찾아지는데 그죠? 네, 스포츠만 적어도 찾아져야 되거든요. 사교 댄스면 사교만 적어도 찾아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일부 검색이에요. 일부 포함 검색. 강좌명의 일부를 입력한 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더 어렵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부 포함 검색을 하려면 정확하게 지금 찾은 거에서 조금 변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뭐 댄스가 포함된 내용을 찾으라고 직접적으로 조건을 준다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댄스 앞뒤로 뭐가 붙을 거냐면 이게 붙겠죠? 이거 별표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에 지금 txt 찾기에 만약에 댄스를 넣었을 때 댄스가 포함된 내용을 찾으라고 하면 앞뒤로 별표가 붙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별표가 붙으면 아까 전에 자동으로 뭐가 붙었어요, 앞에? 별표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라이크가 붙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라이크 연산자와 또 함께 써야 되거든요, 액세스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txt 찾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사교면 사교, 뭐 스포츠면 스포츠 이렇게 뭐 글자를 넣어줄 거고 예를 들어 스포츠를 넣었다. 그러면 그 스포츠 앞뒤로 별표가 붙으려면 지금 이 작은 따옴표가 의미하는 것이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게 텍스트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작은 따옴표가 이걸 대신 받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작은 따옴표 뒤에 별표가 붙어야 되고 마지막 작은 따옴표 앞에 별표가 붙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잇골이 아니라 이 꼴을 라이크로 바꿔줘야 되는 상황. 라이크 뭐와 같은 그와 같은 내용만 찾겠다. 정확한 거 찾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일단 강자명 잇골이 아니고 지금 비주얼 베이직으로 다시 가세요. Alt F11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오고 강자명 잇골이 아니고 이 강자명 필드명 잇골이 아니라 여기를 는을 지우고 한 칸 띄우고 라이크 딱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강자명 한 칸 띄우고 라이크로 바꾸세요. 는 대신에. 그리고 여기 이 작은 따옴표의 위치를 잘 보세요. 이 작은 따옴표의 첫 번째 작은 따옴표 바로 뒤에 첫 번째 작은 따옴표 나오면 바로 오른쪽에 별표를 쓰고 지금 강자명 이꼴을 라이크로 바꿨고 첫 번째 작은 따옴표 뒤에 별표 그리고 마지막 작은 따옴표 바로 여기 앞에 마지막 작은 따옴표 바로 왼쪽에 또 별표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부 포함 검색으로 하는 게 됩니다. 정말 어렵죠?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 꼴을 한칸 띄우고 라이크로 바꿨고 첫 번째 작은 따옴표 뒤에 별표 마지막 작은 따옴표 바로 앞에 별표 이렇게 써주면 일부 포함 검색으로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해볼게요. 파일을 닫고 빠져나가서 홈보기로 바꾼 다음에 이제는 스포츠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홈보기로 바꿔서 찾고자 하는 강좌명의 스포츠 찾기 찾아지죠? 그럼 된 겁니다. 저장하고 닫을게요. 물론 뭐 이제 뭐 오타가 있고 뭐 여기에 능 같은 거 빠뜨려 먹었다 예를 들어서 레코드 소스 이꼴 같은 거 빠뜨려 먹었다든지 뭐 또 이제 보면은 여기 라이크 앞에 안 띄었다든지 또 여기 앰퍼센트 앞뒤로도 띄어쓰기 잘해야 되고 앰퍼센트 지금 세 개나 들어가 있잖아요. 앰퍼센트 앞뒤로 띄어쓰기 다 잘해야 되고 작은 따옴표는 무조건 쌍따옴표 안에 써야 되고 작은 따옴표들은 쌍따옴표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작은 따옴표도 쌍따옴표 안에 있어야 되고 이런 문법이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추는 게 정말 잘하는 사람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다 세세히 신경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포기하고 넘어가는 게 어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뒤에 더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7점짜리 배점이 아직 5개가 남았거든요. 저장하고 닫고 이제 커리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커리가 처리 기능 구현인데 제일 중요합니다. 배점도 7점짜리 5문제로 배점도 제일 높고 35점이고 1번 문제는 가장 또 일반적인 또 그런 선택 쿼리인 것 같거든요.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원별 수강 정보 현황 쿼리를 이용해서 강좌명이 주말 헬스 중 주소지가 용인이나 분당 수강자를 조회하는 그런 선택 쿼리인 것 같습니다. 네. 정렬도 해야 되고. 하여튼 그림처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죠. 우리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갔었죠? 만들기 쿼리 디자인 가볼게요. 필요한 테이블이 뭡니까? 아, 이걸 이용하라고 했네요. 회원별 수강 정보 현황 쿼리요. 그래서 쿼리를 이용할 겁니다. 다른 쿼리도 가상의 테이블이 되니까 쿼리로 가서 회원별 수강 정보 현황을 불러올게요. 더블 클릭해서요.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현배 수강 정보 현황 쿼리를 더블 클릭 불렀으면 그림에 보면 이름이 먼저 나오죠? 이름 더블 클릭 놓고 그 다음 전화번호 나오죠? 전화번호 더블 클릭 그 다음 주소 나오죠? 주소 더블 클릭 또 강좌명 나오죠? 강좌명 더블 클릭 순서는 딱 맞춰주세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강좌명까지 뭐 이메일 잘못 넣었다. 더블클릭 잘못 넣었으면 여기 위에가 필드 선택기니까 여기 필드 선택기를 딱 찍어서 시커멓게 딱 되면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돼요. 잘못 넣은 필드는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 정렬 조건이 이름에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 이름의 정렬도 시킬게요. 오름차순 정렬로. 그리고 실행 한번 해보실래요? 네, 실행 단출로 실행하면 그냥 이제 공수연, 곽수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에 오름차순 되면서 잘 나오는데 조건이 뭐가 있었죠? 조건이 강자명이 주말 헬스냐 하는 게 조건 1이고요. 또 주소지가 용인이나 분당이냐 하는 게 조건 2죠. 그죠? 네. 주말 헬스가 청소년, 뭐 성인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다 검색이 되려면 주말 헬스 별표 해야 되겠네요. 조건 중인데, 그죠? 주말 헬스 별표로 해야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다 검색이 될 것 같고 디자인으로 봐보세요. 그러면 디자인으로 와서 강자명의 조건 행에다가 일단 주말 헬스 별표 넣어주세요. 라이크가 붙겠죠. 주말 헬스 별표 엔터. 라이크가 붙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에서 엔드 조건으로 같은 행에 나란히 적어야 돼요. 중에서 엔드 조건이니까 주소지가 용인이나 분당이냐라고 해야 되니까 지금 실행을 일단 해봐봐요, 다시.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용인 아니면 분당 요 사람들만 실행을 일단 해봐요. 실행해보면 주말 일수가 짱 나왔잖아요. 근데 용인이나 분당 이 사람들만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행에 나란히 적어주되 오화 조건이죠. 용인이나 이거나 분당이냐. 그러면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그냥 여기 바로 옆에다가 용인 or 오화 연산사죠. 분당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용인 or 분당으로 같은 행에 나란히 적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두 개는 엔드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이 두 개는 엔드 조건이지만 용인이나 분당은 오화니까 오화 연산자를 쓴 거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죠. 잘 맞게 나왔습니까? 그림하고 똑같습니까? 네, 저장하세요. 이 쿼리의 이름은 용인 분당 주말 헬스 조회라고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계속해서 또 어, 수강 신청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회원 테이블의 자료 중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필드만 포함하는 그런 네, 내용을 조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존재하지 않고 이쪽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고 이쪽 테이블에만 회원 테이블에만 존재하는 필드만을 찾아라. 이런 걸 일명 뭐라고 하냐면요. 불일치 검색 쿼리라고. 불일치 검색 쿼리. 특별한 쿼리입니다. 이쪽 테이블에는 있는데 저쪽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거를 찾아. 이런 문제가 간혹 가다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요. 무조건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를 쓰십시오.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를 쓰면은 알아서 찾아줍니다. 그리고 뭐 조건이 좀 안 맞는 게 있으면 나중에 디자인으로 조금만 수정하면 돼요. 디자인으로. 네, 그래서 어,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수강 신청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회원 테이블의 자료만 찾아내야 돼요. 회원 테이블은 있지만 회원 테이블은 존재하지만 수강 신청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떼와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쿼리 이름은 수강하지 않은 회원으로 한다. 저처럼 만들기 쿼리 마법사로 가는 겁니다. 쿼리 마법사. 약간 디자인으로 했지만 그 중에 혹시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가 있어요?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를 선택하고 확인할게요. 그리고 어떤 테이블에 결과 레코드가 있습니까? 결과가 실제로 있는 테이블은 회원 테이블 아닙니까? 회원 테이블에 이 내용을 가져올 거잖아요. 회원 테이블에 있는 회원 테이블 자료 중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가져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릿지 검색 쿼리에서는 결과 테이블 먼저 지정하고 그럼 결과로 우리가 가져올 내용이 있는 테이블은 회원 테이블. 테이블 두 개만 잘 선택하면 지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결과 테이블은 회원 테이블. 다음 불일치 검색 쿼리는 딱 그 테이블 두 개만 잘 생각해서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찾아주기 때문에 네, 일명 불일치 검색 쿼리라고 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를 써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결과 테이블과 관계 테이블만 잘 넣어주면 그냥 알아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 테이블은 회원 테이블 선택했으면 다음 그리고 이제 관계에 맺고 있는 테이블이 뭐죠? 바로 앞에 나왔던 수강 신청이죠. 수강 신청 테이블이 관계를 맺고 있는 테이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테이블에 관계 레코드가 있니? 수강 신청 테이블에 관계 레코드가 있어. 잡아주고 다음. 그러면 이제 서로 일치 필드가 자동 잡히죠. 서로 그 테이블 간에 일치 필드가 잡히고 이거를 누르는 순간 일치하지 않는 거, 이 두 개에서 일치, 예를 들어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에 1번, 2번이 있으면 일치하는 것은 다 날려버리겠다. 이걸 누르는 순간 일치하는 자료는 다 날려버리고 안 가져오겠다는 걸로 세팅이 됩니다. 네. 그 회원번호 일치하는 거 빼고 일치하지 않는 것만 가져오게끔 만들겠다. 그렇게 얘가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번호 잡았으면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일치하는 거는 빼버리고 일치하지 않는 것만 가져오도록 세팅을 해주고요. 다음 마지막에 필요한 필드는 문제에서 적혀 있었죠? 필요한 필드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필드만을 표시. 이름 더블 클릭, 주소 더블 클릭, 전화번호 더블 클릭, 이메일 더블 클릭. 순서는 맞아야 됩니다. 다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쿼리의 이름은 수강하지 않은 회원이죠. 수강하지 않은 회원. 이렇게 해서 마치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과가 맞게 나왔습니까? 아, 네, 순서가 안 맞으면 맞추면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근데 이게 마지영 씨가 먼저 나와야 돼요. 어, 주소에, 주소에 오름차순 해볼까요? 아, 네, 주소에 오름차순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실행을 해볼까요? 네, 주소에 오름차순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림하고 맞추세요. 네. 그림하고 어떻게든 맞추세요. 디자인으로 와보면은 지금 is 널은 지가 알아서 들어가 있고 is 널을 쓰라는 것이 네, 이게 그 회원번호 그 수강 신청의 회원번호에 비어 있는 거 찾아 뭐 이런 존재하지 않는 거 찾아 이런 걸 의미한 거고 이게 뭐 관계도 막 도인 속성을 2번으로 바꾸고 굉장히 복잡한 게 있거든요. 도인 속성을 2번으로 바꾸고 원래 1번인데 그러니까 마법사를 쓰면 그걸 다 알아서 해준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안 맞는 거는 주소의 오름차순으로 하면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림하고 맞추세요. 어떻게든. 주소의 오름차순으로. 네.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 됐어요. 네. 저장하고 닫으면 돼요. 그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은 강사 정보 테이블을 이용해서 학력별 강의 평가 인원수를 나타내는 크로스체 쿼리를 작성을 합니다. 요거는 크로스체 쿼리,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유사한 쿼리죠. 이렇게 특정 테이블 한 개만 이용해서 크로스체 쿼리를 작성할 때는요. 마법사, 이것도 크로스체 쿼리 마법사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배웠는데 테이블 여러 개를 사용할 때는 강좌 정보 테이블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또 뭐 다른 테이블까지 수강 신청 테이블
회원 테이블 여러 개를 사용할 때는 디자인으로 해야 되고요. 크로스테 커리 마법사에서는 여러 개를 못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레코드 원본이 하나인 경우는 크로스테 커리 마법사를 사용하면 매우 편리하게 또 크로스테 커리를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탭에서 커리 마법사, 크로스테 커리 마법사로 갑니다. 확인할게요. 그리고 강사 정보 테이블을 이용할 거죠? 네. 강사 정보 테이블을 선택. 다음. 그 다음에 어떤 필드를 행머리글로 넣어야 될까요? 여기서 그 보면은 그림을 봤을 때 이게 강사 이름 이런 게 행머리글이죠. 네, 행머리글. 강사 이름, 최종 학력 이런 것이 행머리글입니다.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행머리글. 행머리글.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우수 일반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는 게 열머리글. 우리 이제 알잖아요. 엑셀에 피벗 테이블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알잖아요.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행머리글이 강사 이름과 최종 학력, 열머리글이 우수 일반 뭐 이런 거는 아마도 무슨 뭐 평가인가 봐요. 그러니까 학력별로 강의 평가에 대한 인원수를 구해라. 네, 그래서 어, 문제에서도 뭐 학력별 강의 평가 인원수 이런 말이 중요한 말이고요. 이게 행머리, 열머리, 그다음에 개수 뭐 이런 게 값이겠죠, 값. 네, 그럼 넣어봅시다. 강사 이름을 먼저 더블 클릭,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넣어야 돼요. 최종 학력도 넣어야 돼요. 여기는 최대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행머리 글에는. 강사 이름과 최종 학력을 행머리 글로 머리끈 최대 3개까지 가능합니다. 어, 넣고, 다음. 그 다음에 열머리글에는 그러면 강의 평가겠죠? 우수 일반 하는 것이 네, 강의 평가. 문제에서도 그 학력별, 강의 평가별 인원수다.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행머리, 열머리, 답. 뭐 그런 순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항상 행과 열이 교차하는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강의 평가가 열머리글, 다음. 그리고 값에는 인원수를 강사 번호 필드를 이용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니까 강사 번호의 뭘로? 인원수니까 함수는 당연히 개수겠죠? 개수로 해주시면 됩니다. 강사 번호의 개수. 그리고 이게 좀 원래 강사 번호 개수 해가지고 여기 행합계 포함을 체크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행합계가 이게 원래 토탈 합계가 뭐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있으면 여기 2명 뭐 이렇게 나오는 행합계가 자동으로 구해지는 시스템이거든요, 마법사가. 네, 근데 그게 없거든요, 보니까 그림에. 그럼 원래 체크를 풀면 되는데 이게 버그라서 이 창이 제대로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이 체크하는 게 있는데 체크를 원래 풀어줘야 되는데 일단 행합계가 어쩔 수 없이 구해질 것 같아요. 여기 뭐 전체 합계 뭐 전체 인원수 2명 뭐 전체 뭐 한 명 뭐 이렇게 막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디자인에서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강사 번호의 개수로 하고 됐으면 다음 마지막에 이 쿼리의 이름은 뭐죠? 쿼리의 이름은 강사 관리로 하시오. 했으니까 강사 관리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침해 보시죠. 그럼 그림하고 맞지는 않겠지만 일단 비슷하게 이렇게 우수 일반 뭐 강사 이름 최종 학력 나오고 제가 행합계가 이거 얘기하는데 이거 합계 강사 뭐 번호 네. 요게 지금 구해졌잖아요. 쓸데없이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디자인해서 지우면 되고요. 그리고 뭐가 지금 안 맞냐면은 이건 디자인에서 지울 거고 여기 이쪽에 값에 지금 명이 붙잖아요. 그죠? 그것만 수정해 주면 될 것 같거든요. 값에 한 명, 뭐 이렇게 명이 붙는 거. 요거 지우고 명 붙이는 것만 수정하면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그럼 디자인으로 오세요. 합계 강사 번호는 여기 클릭해가지고 딜리트로 지워주세요. 합계 강사 번호는 여기 시커멓게 만들어서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값에는 표시 형식을 값에 찍어놓고 형식은 여기서 맞추면 돼요. 속성 시트 안 나온 사람은 속성 시트 부르고 속성 시트의 그 형식에서 빵명 0, 0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식을 여기 값 부분에 강사번호 개수 구한 값 부분에 찍어놓고 형식을 0, 명 원표시는 자동 붙습니다. 0, 명
엔터하면 원 표시 같은 게 자동 생기죠.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뒤에 나오는 문자를 서식 문자로 출력한다는 뜻이니까 실행을 해보시면은 어때요? 그림하고 똑같습니까? 아, 다른 것 같네요. 왜 자꾸만 다르게 나오지? 이제 김진영. 아, 이게 또 정렬을 시켜놨네요. 그죠? 학사, 석사로 또 정렬을 시켜놨구나. 그러면 이거는 또 정렬을 시키세요. 최종 학력에 내림차순, 아, 디자인으로 갈게요, 디자인으로. 디자인으로 오세요, 디자인으로. 디자인으로 와서 여기 정렬행에서 그 최종 학력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디자인으로 와서. 그래가지고 실행을 해보신다면, 맞나요, 이제는? 네. 좀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막 안 나와서. 네. 맞았으면 됐습니다. 네. 저장하십시오. 저장하고. 항상 그림하고 무조건 맞춘다는. 원래 저런 건 얘기를 해줍니다. 최종 학력은 내림차순 정렬하라든지, 필드를 정렬하라든지 얘기를 해줍니다. 네,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네요. 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어,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두 문제 또 남았으니까. 네, 마무리하고 마칩시다. 네. 4번은 강좌정보 체크 쿼리에서 라인 댄스가 들어가 있는 강좌명을 모두 줌바 댄스로 수정하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랍니다. 업데이트 쿼리 저번에 만들어 봤었죠? 업데이트 쿼리는 그냥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조건 작성하고 조건을 먼저 작성하고 쿼리 유형을 업데이트로 바꿔서 업데이트 내용 적은 다음에 실행해 주면 돼요.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냥 쿼리 디자인으로 할게요. 만들기 탭에 쿼리 디자인이요. 그리고 필요한 테이블이 뭐죠? 필요한 쿼리가 강좌 정보 체크 쿼리 가져와야 됩니다. 쿼리 중에서 강좌 정보 체크 쿼리를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조건은 라인 댄스가 들어가 있는 강좌명을 줌바 댄스로 수정해라고 했으니까 강좌 정보 체크 쿼리를 불렀으면 조건은 강좌명에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조건부터 작성해야 되는데 강좌명을 가져오시고 강좌명에 조건행에다가 라인 댄스라고 적어보시죠. 조건에다가 라인 댄스. 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정말 라인 댄스가 있는지도 볼 수 있을 거고, 라인 댄스가 두 개 있네요. 그죠? 네. 그럼 다시 디자인으로 와서, 그거를 이제 줌바 댄스로 바꾸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럼 업데이트 유형으로 바꿔주셔야지만 업데이트 할 수 있거든요. 쿼리 유형을 업데이트로 바꿉니다. 디자인으로 와서. 지금 선택으로 돼 있으니까 업데이트로 바꾸서 이제 업데이트 칸이 생겨났으면 업데이트할 내용은 줌바 댄스로 그냥 바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딴 것도 필요 없고 여기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이 강좌명을 바꿀 거니까. 음, 끝났어요. 그냥 줌바 댄스로 이렇게 적어주고 실행을 돌려보면은 이제 두 개의 행을 뭐 고칩니다 이런 말이 뜨나요? 네. 그럼 바꿔야 되니까 yes 하세요. yes 하고 저장도 하세요. 이 쿼리의 이름은 뭐죠? 강좌명 변경이라는 그런 쿼리입니다. 간단하죠? 네. 저장했으면 닫을게요. 그 다음 이제 뭐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 쿼리, 강좌정보 체크 쿼리를 열어보면은 뭐 줌바 댄스로 바뀌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겠죠. 네, 줌바 댄스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확인 안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네. 했고, 이제 마지막 5번은 강좌 목록 강사 정보 테이블을 이용해서 검색할 강좌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 해당 강좌의 개강일을 조회해서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이거 테이블 만들기 쿼리입니다. 지금 다양한 종류의 쿼리들이 테이블 만들기 쿼리 다양한 쿼리들이 나오는데 제가 테이블 만들기 쿼리도 저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선택 쿼리처럼 디자인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다 디자인 다 해놓고 나중에 쿼리 유형만 테이블 만들기로 바꿔라. 근데 쿼리처럼 똑같이 나오게 디자인 해놓고 나중에 쿼리 유형만 테이블 만들기로 바꾸면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여튼 이 밑에 이 결과가 잘 나오게끔 우리가 네, 여기에 근데 조회할 그 방자명을 또 보니까 매개 변수로 입력받는다. 검색할 걸 매개 변수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주말 헬스 이렇게 아마 매개 변수 이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뜨려 먹었네. 뭘 빠뜨려 먹었냐면은 원래 매개 변수 창이 있어야 돼요. 매개 변수 창이 예를 들어서 방자명을 입력하라는 이런 창이 있어야 되고 이게 뭔가 빠졌어요. 네. 매개 변수값 입력 창이 원래 하나 있는 거고 그 여기에 강자명을 입력하세요. 강자명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칩시다. 원래 그런 메시지 창이 있을 거예요. 매개 변수 창이 강자명 입력하세요 하는 그런 메시지 창이 있고 거기에 아마 지금 주말 헬스라고 적은 것 같거든요. 이 창에다가 저번에 이런 거 한 적 있죠? 주말 헬스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네. 주말 헬스라고 적었을 때 지금 주말 헬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찾아진 거죠. 원래 그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이. 강좌명을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주말 헬스라고 적었을 때 저 주말 헬스가 찾아져서 그거를 새 테이블로 또 생성해 줄 수 있는 그런 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그림이 있는 겁니다. 매개 변수값 입력창. 강좌명을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주말 헬스 들어가는 이 그림이 주말만 입력했다고 합니다. 주말만 입력했구나. 하여튼 주말 헬스든 뭐 주말만 입력했든 그 일부러 찾는 거니까. 네, 그렇게. 그러면 해봅시다. 네. 얘네들을 일단 세팅을 먼저 해야 돼요. 매개 변수도 나중에 생각해 주면 되니까. 자, 쿼리 디자인으로 할게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그리고 필요한 테이블은 요거 두 개를 가져와야 되겠죠? 강좌 목록과 강사 정보를 가져와야 되겠죠? 테이블 쪽에서 가져오십시오. 강좌 목록 더블 클릭, 강사 정보 더블 클릭. 각각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넣고 그림을 보면서 세팅을 해주세요. 그림에 보면 강좌명 더블 클릭, 또 개강일 더블 클릭, 밑에 결과 그림을 보면서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기간 더블 클릭, 또 월 수강료 더블 클릭, 강사 이름은 이쪽에 있네요. 강사 정보 쪽에 강사 이름 더블 클릭. 이거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실행 한번 해보시죠. 실행 단추를 넣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넣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 그 조건을 줄 때 조건을 강자명의 조건을 줄 거 아닙니까? 강자명에 예를 들어서 주말만 치면 주말 이렇게 치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강자명의 조건에 주말 치면 결과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지 나와요? 별표 주말 별표 해야 나오잖아요. 별표 주말 별표 이렇게 해보세요. 강자명의 조건에 의해서 별표 주말 별표 그리고 엔터하면 라이크가 붙을 거고 그렇게 실행을 했을 때 주말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뭐 관계가 좀 잘 안 맺어 있어서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근데 일단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원래 시험에는 이 관계가 잘 처리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여기가 뭔가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관된 필드가 지금 없네요, 보니까. 아, 원래 강사 정보가 하나 강사 번호가 들어가 있든지 관련된 필드가 있었어야 되는데, 보니까 관계가 안 맺어져 있어서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결과가. 강좌 목록과 강사 정보. 강좌 목록과 강사 정보. 네, 그렇죠. 이 관계 맺을 것도 없네요. 네, 아무튼 신경 쓰지 말고 디자인에 와서 여기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로만 바꿔주면 될 것 같거든요. 다시 디자인으로 와서 이 쌍따옴표는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 지우고 주말이라는 말 대신에 강좌명을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대괄호 해서 그거 매개 변수로 강좌명을 입력하세요 그렇게 매개 변수로 바꿔주면 매개 변수로 물어보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Shift F2 눌러서 할게요. Shift F2 눌러서 확대 축소창을 띄워서 할게요. 좁으니까. 확대 축소창을 띄워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글꼴이 너무 작게 해서 AR 교시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 칠 때 그럼 글꼴을 키워서 쓰세요. 10포인트 이상으로 키워서 쓰시면 돼요. 여기는 글꼴이 중요하지 않고 쌍따옴표 치우고 주말이라는 말 대신에 원래 매개 변수 창에 나타나는 설명글 그게 강좌명을 입력하세요로 적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세요. 매개 변수가 입력창에 강좌명을 입력하세요라고 적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주고 근데 이렇게 쓰면은 쌍따옴표가 자동으로 다시 붙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별표하고 매개 변수하고 붙어 있으면 얘도 다 텍스트로 인식받기 때문에 이거 대괄호까지도 다 텍스트로 인식받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여기 사이에 m% 연결 연산자 뒤에도 마찬가지로 m% 연결 연산자를 이렇게 따로 써야지만 얘가 매개 변수로 인식받고 쌍따옴표는 매개 변수는 쌍따옴표 붙으면 안 되거든요. 매개 변수로 되고 쌍따옴표는 여기 별표 앞뒤로만 쌍따옴표가 딱 붙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됩니다. %를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죠. 이렇게 일부 포함 검색으로 보는 게 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확인.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보시죠. 이렇게 조건을 줬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실행단 눌러서 실행하면 이제는 주말만 입력해도 주말이라고 입력을 해도 확인했을 때 여기 주말이 들어가서 별표와 달라붙어서 주말 관련된 내용이 잘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새 테이블로 생성이 돼야 되잖아요. 이 내용이 새 테이블로 생성이 되려면 디자인으로 오셔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는 이제 쿼리의 유형을 테이블 만들기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가 잘 나왔다면 지금 선택 쿼리는 가상의 테이블로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실제 새 테이블이 만들어지도록 하려면 테이블 만들기로 이름 바꿔주시고 이름은 뭘로 한다? 새 테이블 이름은 뭐죠? 생성되는 새 테이블의 이름은 개강일 정보로 설정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개강일 정보라고 해주세요. 문제에 적혀 있네요. 생성되는 새 테이블의 이름은 개강일 정보로 하시오. 테이블 만들기로 바꿔서 개강일 정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그리고 실행하세요, 이제. 실행해서 그거 방금처럼 주말 그렇게 적고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뭐 28개 붙여넣습니다. 새 테이블 작성하시겠습니까? 하면 yes 해야 돼요. 네, 실행해서 이제 주말에 대한 개강일 정보가 그러면 테이블로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이거 저장해야 돼요. 이 쿼리 원본은 이름이 뭐죠? 이 쿼리의 이름은 개강일 조회 쿼리를 작성하시라고 했으니까 개강일 조회라고 그렇게 저장도 해주세요. 저장 안 하면 틀립니다. 원본은 꼭 저장해야 합니다. 저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그동안